네, 수급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고요. 출발 오늘의 증시 첫 순서는 JYP클럽의 박지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앞서서 이제 뭐 수급 종목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요즘에 12월 들어서 뭐 IT나 자동차를 좀 많이 담아가는 것 같아서. 그거는 근데 그렇게 걱정은 아니죠. 네.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라서 어차피 외국인 자금은 전부 거의 다인데 인덱스 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펀드를 짜서 들어오면 그 펀드마다 규약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시총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의 20%를 차지하고 있다. 그럼 너는 20%를 담아라. 근데 많이 좋아 보이면 이제 50% 가중. 그래서 뭐 30%까지 돼. 근데 너무 싫어. 그럼 20%에서 50% 빼니까 10%까지는 무조건 담아라. 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의 그런 뭐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금요일 날 1950억의 매수를 코스피에서 했는데 네.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니까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럼 3분의 1이 좀 넘거든요. 근데 3분의 1이 좀 넘는 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시총을 합친 거에 코스피 대비로 봤을 때보다 더 큰 거예요.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일단 들어오는데 돈은 매수를 하는데 그럼 IT 중에서 무조건 담아야 돼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번으로 담아야 되는데 원래 그 시총의 비중보다 더 많이 담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좋게 본다는 뜻이고요.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액티브도 좀 있겠지만 인덱스가 워낙 많습니다. 인덱스 펀드가 많아서 보니까 9,160억을 금요일 날 샀는데 3,030억이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800억이니 한 3,800억 정도. 그럼 한 40% 정도를 반도체 대형주를 샀다는 거예요. 두 기업만.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이 두 기업의 시총 비중보다는 더 샀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좋게 본다는 뜻이고 이게 그럼 얘네를 왜 샀어? 팔지 않고 당연히 사야 되는 거에 사는 거지. 막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산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비중을 계산을 좀 해보시면 아 이거를 그래도 더 좋게 봐서 많이 샀구나. 아니면 뭐 매수를 하긴 했는데 삼전 하이닉스 많이 안 샀어. 그러면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구나.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매수가 들어왔다 아니다, 기다 아니다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냥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거 팩트 하나랑 거기서 더 좋게 봤냐 안 좋게 봤냐 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자동차도 똑같죠. 당연히 사야 되는 그 시총 비중이 높으니까. 인덱스 펀드 자금들은 좀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에 수급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개인들의 매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매도도 있고 뭐 코덱스에서만 봤는데 인버스를 230억을 사고 곱버스를 510억을 샀더라고요. 그래서 뉴스도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개인 곱버스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워낙 많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대체 왜 이걸 이렇게 샀나 해가지고 뉴스를 봤더니 쫙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.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고요. 왼쪽이 소위 곱버스입니다. 근데 이제 10월 달을 그냥 기준으로 그냥 아무 기준이나 놓고 봤을 때 10월 지수가 2,400이고 지금이 3,000이거든요. 대충 봤을 때. 그러면 한 20% 정도 여기서 떨어지면 2,400이 다시 된다고요. 그러면 곱버스는 2,100원이에요, 지금. 그러면 20%가 떨어져서 2,400이 된다고 했을 때 2,100원짜리는 그 두 배니까 40%가 오르겠죠. 그럼 3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작년 10월 달에 2,400일 때 곱버스는 4,000원이었어요.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냥 매수를 한다 쳤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 뭐 반도체를 이만큼 팔았고요. 이만큼 돈을 벌었고요. 하는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퍼포먼스가 그냥 뭐 정상적으로 나왔다. 옛날만큼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 가격을 향해서 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9만 원을 갔었어요. 근데 9만 원을 또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되면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. 시총적인 측면에서. 근데 이 ETF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. 특히 이제 곱버스 같은 이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더 그렇지가 않아서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서 만약에 곱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의 생각처럼 세상이 또 망해라. 2,400이 되어라. 라고 해서 됐어요. 돼도 옛날에 4,000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3,000원이라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상품은 하면 안 되죠.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
해지의 수단으로 무슨 해지? 아니 잠깐만요. 네, 죄송합니다. 투자하는 해지란 심리도 제가 있지 답답해서 않나요? 그랬는데 네. 이런 거는 정말 기관들이 큰 포트를 굴리면서 사실 선물로 해지를 주로 하긴 하는데도 네. 뭐 정말 아주 단기적으로 포트의 그런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쓸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지 용도 아니에요. 이렇게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개인 투자자는 힘들어 하는데 이거를 인버스랑 곱버스를 통해서 내 계좌의 익스포저를 조절하겠다. 내 종목에 막 종목이 막 50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기껏해야 뭐 10개도 없는데 그거를 익스포저를 조절한다고 이런 곱버스를 사고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의 개인들 투자자들은 네이키드로 그냥 수익을 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오늘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내고 내일 이제 뭐 죽을 게 아니잖아요. 어차피 한참 주식을 할 건데 오늘도 수익, 내일도 수익, 모레도 수익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은 곱버스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. 단타적인 측면에서. 근데 아까도 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잘못 물리면 뭐 소위 이제 뭐 음나 버티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곧 돌아올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게 없어요. 이건 안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다시 4,000원이 되려면 지금보다 2배가 돼야 되는 거 가격이. 그렇다면 지수는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 ETF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막 몰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ETF는 그런 상품이 아니거든요. 이렇게 막 유행처럼 번진다고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P라는 게 어차피 가격을 조정해 놓거든요. 그럼 이 LP가 끼어들어서 가격을 조정한다라는 사실만 아셔도 사실은 그냥 산수적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전광판 같은 건데 이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준비하다가 네. 어제 기사를 이것저것 보면서 답답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죄송합니다. 네.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. 지수형 ETF 특히나 굿버스와 관련된 레버리지가 내용에 좀 대해서. 쓰여지는 거는 네. 단기적인 매매는 모를까 하지 마셔라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지인들 중에 굿버스를 투자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잘 못 보긴 했어요. 저한 명도 마이너스 못 봤거든요. 손실이 엄청나게 네. 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커지긴 하더라고요. 네.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문제죠. 그냥 뭐 10년이라도 버티면 본전이 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굿버스 지수형 ETF에 대해서 좀 쓴소리로 먼저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뭐 수급을 좀 확인해 봤지만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이렇게 최근에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 쏠림이 그래도 네. 강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쪽 섹터를 연말 연초에는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오늘 이제 가져 나온 소문이 네,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기에 이제 실적을 굉장히 잘 찍었는데 네. 그때 주가가 못 갔어요.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은 좋아. 근데 너네는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그놈의 피크아웃을 왜 이렇게들 그냥 뉴스에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행처럼 번진 말이었어요. 네. 피크아웃 이래서 지금은 좋지만 어차피 떨어질 종목이다라는 말들이 좀 돼가지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뭐 어떤 걸 고르시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근데 뭐 두 기업이 다 너무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여서 어떤 거를 이게 좋습니다, 저게 좋습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스마트폰이 기가 막히다, 뭐 아니면 메모리 쪽에서 뭐 하이닉스가 뭔가를 해냈다, 뭐 낸드가 기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두 기업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사실은 뭐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은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5조 2천억이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. SK하이닉스의 예상이 4조 3,600억대인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뷰가 이제 뒤집힌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어쨌든 반도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꺾인다, 뭐 DRAM 가격이 떨어진다, 뭐 수요가 없다, 뭐 이런 얘기, 공급이 많다,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, 근데 지금 메모리 이제 칩 중에서 서버용 DRAM 수요가 계속 이제 증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가격이 물론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.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게 타격이 없을 만큼 많이 팔리고
내년에 들어온 수요만 봐도 내년 내내 생산을 풀로 가동을 해도 감당이 안 될 수준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. 그러면 가격이 과연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?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게 되는 거고요. 특히 이제 디램 가격에서의 전망이 좋다라는 건 우리 기업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몇쯤 될 것 같으세요? 둘이 합치면? 얼마 정도 되나요? 71.5%거든요. 그러면 10개 중에 7개 이상이 우리 기업들 거예요. 근데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외국에 사는, 태국에 사는 투자자여도 어우, 세마이 컨덕터 막 이러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해먹고 있대, 이 시장을. 그러면 그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. 그럼 외국인도 그렇고 이걸 아무도 모르고, 이거 뭐 저희만 아는 소식이 아니거든요. 뉴스에 다 나오는데. 그러면 증권사에서도 당연히 이 전망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리고 지금 뭐 디램에서는 이제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서버용인데, 북미에서 뭐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대형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를 내년에 20% 이상 증가를 시킬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가장 큰 플레이어라고 보는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에 공급량이 올해 대비 16%가 늘어난대요. 근데 20, 30%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16% 늘어나면 이건 어떻게 해요? 그러면 당연히 수요의 초과가 나오게 되면 가격은 시장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겠죠, 그죠? 그럼 과연 이게 계속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건가? 못 그럴 거라는 거고.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은 디램인데 인텔의 낸드를 또 가져가는 걸 중국에서 승인을 드디어 했죠. 네. 그동안 뭐 승인 난 소식 중국에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안 올라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소식인가가 아니고 승인을 안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. 근데 중국이 이제 자기네도 반도체 하려다가 사실 다 망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기분 안 좋잖아요. 배도 아프고. 그래서 안 한 거죠. 이제 안 해주다가 도저히 안 해주기엔 좀 그러니까 이제 끌다 이제 해준 건데,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중국에서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이게 당연히 이 낸드라는 시장이 전 세계에서 뭐 1년에 80조짜리 시장인데 여기서 전 세계 2등으로 지금 올라가냐 마냐에 막 그 기로에 있는 상태인데 승인 났대. 그럼 이 소식이 나쁘게 작용할 거냐? 이럴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미국 인텔 낸드 사업부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는 SK하이닉스에 추가로 찍히는 거예요? 네, 다 붙진 않겠지만 점차 붙겠죠. 네, 이게 이제 처음에 갖고 오면 이제 사실 그런 얘기들은 해요. 이제 시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, 이게 뭐 이번에 10조 넘게 들었고, 거기다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바꾸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, 결국은 하이닉스가 이 낸드라는 시장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플레이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좀 그런 상태였는데. 그럼 인텔 낸드 사업부에서 나오는 실적도 넣어서 이제 그러면 밸류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, 하이닉스는? 그렇죠. 낸드는 사실 적자 사업부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제 지난 3분기부터 이제 흑자를 살짝 내기 시작한 요 정도일 뿐인데, 이게 이제 흑자 사업부가 됐다라는 것만 봐도 이 안에 뭔가 하여튼 나에게 장애물이 하나가 이제 떨어진 느낌이 굉장히 큰 거죠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실 때도 사실 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나쁠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시장 전망을 뒤집었잖아요, 그죠? 근데 모건 스탠리라고 하면은 그 거대한 하우스가 8월에 윈터 이즈 커밍 이래가지고 겨울이 옵니다 이랬다가 한 4달 있다가 100일 지났는데 이 논나나를 만났네?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냥 빠지는 얘기거든요. 그 큰 하우스에서 야 뭐 죽었어 큰일 났어 했다가 한 4달 있다가 온난화가 왔고 앞으로 3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좋을 거다. 너무 반대 얘기를 하는 게 오죽하면 그랬을까. 오죽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좀 잘못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바꿨을까. 남들은 비판하지만 그 리포트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은 어땠겠어요?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. 아니면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. 그러면 뭐 어쨌든 간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도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. 그럼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물론 당연히 맞긴 하는데 뭐냐면 이제
저번에 실적 잘 나왔을 때 7만 원 깼다. 아예 내려갔단 말이에요. 삼성전자 기준으로. 근데 이번에도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가겠냐? 삼성전자는 실적과 관계가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됐죠. 사실 그때는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뭐예요?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데.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안 좋을 거라는 실적이 잘 나온 데다가 잘 나온다면 지금은 예측이니까 잘 나온다면 거기다가 뭐 온난화를 만나는 겨울이 있으면 이걸 합치면 이제 기대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한동안 지금부터 한 1년간 6개월간 고생할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게 바닥이에요.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왔네요. 그 다음부터 한 3년 동안 메모리 업황이 좋대요. 그럼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전체 100의 매출 중에서 95, 6%를 메모리에서 해요. 그럼 나는 메모리 한번 걸어보겠어. 이런 분들은 하이닉스로 가시면 되는 거고. 네. 뭐 앵커님도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네.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삼성이 싫다 약간 이러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 삼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고 뭐 메모리고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거를 합쳤을 때 나는 이런 좀 컴플렉스한 게 좋아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사실 기대값이 달라졌다라는 점은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크를 하셔도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업황에 대한 뷰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이번에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최근에 뭐 국내든 외국계 증권사든 실적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두 종목 중에 취향껏 고르자. 결국에는 그렇죠, 네.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반도체 종목 위주로 얘기를 들어봤고요. JYP 클럽의 박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